왔어? 그럼 문 닫고 편하게 앉아. 오늘 개톡방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됐던 낡은 문 사진이 올라왔어. 자, 그럼 시작할게. 내 대학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어.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던 리디아랑 같은 기숙사 방을 쓰게 됐어. 방 번호는 734호였고 기숙사 7층 북쪽 끝에 있는 방이었지. 우리가 살던 건물은 꽤 오래된 곳이었어. 새로 지어진 남쪽 구역은 시설도 좋고 방도 깨끗했는데 우리가 배정받은 북쪽 구역은 복도도 낡았고 방도 좁았어. 그래도 처음에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 리디아랑 같은 방을 쓰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거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대학까지 같이 오게 된 것도 모자라 기숙사 방까지 같이 배정받았으니까.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방 바로 옆에 733호가 있더라고. 복도 제일 끝에 있는 방이었는데 얼핏 봐도 우리 방보다 훨씬 커 보였어. 그래서 우리 층을 담당하던 기숙사 조교 베스한테 물어봤지. 저 방은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저쪽으로 옮길 수 없냐고. 그런데 내가 733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베스의 표정이 좀 이상해졌어. 그러더니 그 방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그 방을 쓰던 학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었어. 한 명은 방 안에서 생을 마감했고 다른 한 명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했어. 솔직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당황했어. 아무리 오래된 기숙사라고 해도 같은 방에서 2명이나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리디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방도 아니고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였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야.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 동안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어. 수업에 적응해야 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야 했고 처음 해보는 대학 생활 자체가 너무 바빴거든. 리디아는 원래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라는 남자친구도 생겼지. 나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733호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냈어.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10월이 됐을 때였어.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 처음에는 복도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오래된 기숙사였고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우리 방 바로 옆에서 들리고 있었어. 733호였지. 뭔가 무거운 걸 천천히 밀어 올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 그러다 잠시 뒤에 뭔가가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나만 들은 게 아니었어. 옆에서 자고 있던 리디아도 깨어 있었거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소리를 들었어. 잠시 후 똑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어. 그리고 그제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 창문이었어. 733호의 창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지.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어. 선배들이 신입생을 겁주려고 몰래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 그런데 그 소리는 계속됐어. 결국 참다 못한 내가 복도로 나갔어. 733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지. 사람들 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어.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 잠시 후 방 안에서 또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문에 걸려있는 자물쇠가 눈에 들어왔어. 733호는 바깥쪽에서 잠겨있었어. 누군가 안에 있다면 밖에서 자물쇠를 걸 수 없잖아. 반대로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갔다면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고.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 나는 곧바로 우리 방으로 돌아왔어. 리디아한테 다시는 저 방 가까이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 그날 밤에는 더 이상 창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숙사 밖으로 나가다가 무심코 7층으로 올려다봤어. 733호에 2개의 창문이 모두 활짝 열려있더라고. 그 후로 나는 매일 그 창문을 확인하기 시작했어.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신경이 쓰였어.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갔거든. 창문은 계속 열려있었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누군가 닿는 일은 없었지.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733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작은 구슬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게 천천히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였어. 리디아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 방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없는 소리까지 듣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 나는 혼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나는 당연히 리디아가 돌아온 줄 알고 들어오라고 했지.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 잠시 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 그제야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봤지. 그런데 복도로 통하는 방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어. 누군가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렸어. 내 뒤쪽에서. 옷장이었어. 우리 방에 있던 옷장은 733호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거든. 처음에는 리디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옷장 안에 숨어서 날 놀래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만하고 나오라고 말했어.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 나는 천천히 옷장 앞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지. 바로 그 순간이었어. 뒤에서 리디아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놀라서 손잡이를 놓쳤어. 뒤를 돌아보니까 리디아가 방금 복도에서 들어오고 있었어.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 리디아한테 방금 옷장 안에서 누가 노크했다고 말했어. 당연히 리디아는 믿지 않았지. 직접 옷장을 열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 안에는 옷이랑 상자밖에 없었어. 그날 내 남자친구였던 이안이 방으로 찾아왔어. 나는 이안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지. 그러자 이안이 733호에 대해 자기도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 그 방에서 세상을 떠난 학생은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거였어. 1970년대에 2명, 그리고 약 10년 전에도 1명이 더 있었다고 했지. 마지막 학생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했어. 그리고 할로윈이 가까워지면 학교 신문에 733호 이야기가 실리곤 한다고 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방 안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는 있었어. 그 방 안에 있는 무언가는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였지. 며칠 뒤에는 리디아도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믿게 됐어. 한밤중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거든. 리디아도 깨어 있었어. 우리는 가만히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했어. 733호와 맞닿아 있는 벽이었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 아주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거든. 리디아가 벽에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 그리고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뭔가가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리디아는 놀라서 귀를 붙잡고 뒤로 물러났지. 그런데 그때 나는 무섭다기보다 화가 났어. 누군가 정말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그대로 복도로 뛰어나갔어. 733호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장난은 그만하라고 소리쳤지.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 그런데 잠시 후 문 손잡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지.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 손잡이가 끝까지 내려가자 이번에는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밀기 시작했어. 문이 삐걱거리면서 앞으로 조금씩 밀려왔어. 하지만 바깥에 걸려있는 자물쇠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지. 잠시 후 문을 밀던 힘이 사라졌어. 손잡이도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바닥에 몸을 낮췄어. 문 아래에 있는 작은 틈으로 방 안을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 그렇게 처음으로 733호 안을 봤어. 그곳은 정말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어. 한쪽에는 의자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오래된 침대 프레임들이 놓여 있었어. 낡은 매트리스랑 먼지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누군가 최근에 들어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방 끝에 있는 2개의 큰 창문이 열려 있었어. 나는 한동안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 달빛 덕분에 내부가 희미하게 보였거든.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어두워졌어. 달빛이 사라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나는 눈을 몇 번 깜빡였어. 어둠에 눈이 적응하기를 기다렸지. 그리고 다시 문 아래를 바라봤어. 그때 내 바로 앞에 뭔가가 있었어. 눈이었어. 노란색을 띤 커다란 눈 하나가 문 반대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사람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고 이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웠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랑 똑같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났어. 그날 밤 내 비명 때문에 기숙사 절반이 잠에서 깼지. 다음날 아침 나랑 리디아는 바로 방을 옮겨달라고 신청했어. 그리고 새로운 방을 배정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734호에 혼자 있지 않기로 했지. 둘이 함께 있거나 아예 둘 다 다른 곳에서 자거나. 우리는 대부분 각자의 남자친구 방에서 지냈어. 이안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더니 학교에 초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동아리가 있다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고. 솔직히 별로 내키지는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며칠 뒤 나랑 리디아는 그 동아리 사람들을 찾아갔어.
우리는 733호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지. 창문 소리, 옷장에서 들린 노크, 벽 너머의 속삭임, 움직이던 문 손잡이, 그리고 내가 문 아래서 봤던 눈까지. 그 사람들은 한참 동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어. 그러더니 733호에는 분노한 영혼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어.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다면서 동아리에 기부금을 내달라고 했거든. 결국 우리는 그냥 그곳을 나왔어.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이동 신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학생 지원센터에 갔어. 거기서 앨리스라는 여학생을 만났지. 앨리스는 내가 734호에서 방을 옮기려는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유를 물었지.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 733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벽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가 움직이고 문 아래에서 이상한 눈까지 봤다고.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자 앨리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어. 앨리스는 오랫동안 733호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해왔다고 했어. 그날 오후 나는 앨리스의 방으로 찾아갔어.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모든 일을 설명했지. 내 이야기를 전부 들은 앨리스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였어. 절대로 733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지. 나는 당연히 들어갈 생각 없다고 했어. 그런데 앨리스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 그 방 안에 있는 무언가는 사람을 속인다고 했거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다고 했어. 나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 앨리스도 그 방 안에 있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 다만 아주 오래됐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무언가라는 건 확신하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733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었어. 5명이었지. 1961년 엘렌 버넴이라는 학생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어. 1968년에는 테드 콜린스워스라는 학생이 같은 선택을 했고 1975년에는 마리사 그리그가 방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1979년에는 에린 머피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고 1992년에는 에릭 다우스텐이 방 안에서 생을 마감했지. 5명 전부 같은 방이었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왜 학교에서는 계속 학생들을 그 방에 배정했던 걸까? 앨리스 말로는 몇 년이 지나 사건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가 다시 신입생을 그 방에 배정했다고 했어.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겠지. 하지만 1992년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난 뒤 학교는 7층 북쪽 구역 전체를 폐쇄했어. 그리고 남쪽 구역을 새로 지었지. 올해 신입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나는 앨리스한테 물었어. 그 방 안에 있는 건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 앨리스는 모른다고 했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조사하면서 알아낸 몇 가지 공통점은 있었어. 그것은 733호에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어. 방 밖으로 직접 나올 수는 없었지. 대신 바로 옆 공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5명은 모두 혼자 있을 때 발견됐어. 마지막으로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능숙했어. 앨리스는 그 부분을 가장 강조했지. 733호에서 발견된 학생들 곁에는 항상 이상한 것들이 남아있었다고 했어. 그림이나 글 같은 것들이었지. 당시 기록에는 자세한 내용까지 남아있지 않았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었다고 적혀있었지.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은 모두 733호 안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었어. 앨리스는 그 방 안에 무언가가 그 사람들을 조금씩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지. 그러다 앨리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 1961년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 733호에서 몇몇 학생들이 영혼을 불러낸 놀이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야. 단순한 소문일 수도 있었어. 그런데 당시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사람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었어. 톰 모엔이라는 사람이었지. 지금은 학교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어. 앨리스는 이전에도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톰은 733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꼭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 733호에서 무슨 일이 시작된 건지, 그 방 안에 있는 게 대체 뭔지 알아야 했거든. 그걸 모른 채 방만 옮긴다고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 다음 날부터 나랑 앨리스는 톰 모엔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톰은 계속 우리를 피했어. 점심시간에도 퇴근할 때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매번 다른 길로 사라졌지. 며칠이 지나자 확신할 수 있었어.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를 피하고 있었어.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하루에 2번씩 734호로 돌아갔어.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필요한 물건을 챙겨야 했거든. 대부분 733호는 조용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침묵이 더 불안했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뭔가가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거든. 내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도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며칠 뒤 톰 모엔이 먼저 나를 찾아왔어. 정확히 말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톰은 건물 앞에 서 있었고 내가 가까이 가자 아무 말 없이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 우리는 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건물 뒤편으로 갔어. 거기서 톰은 내가 734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어. 앨리스랑 같이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는 73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톰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 1961년 톰은 그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 그리고 733호에서 처음 세상을 떠난 엘렌 버넴을 알고 있었지. 엘렌은 톰의 친구였어. 톰은 당시 73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고 있었어. 영혼을 불러낸 놀이가 있었다는 소문도 사실이었지.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달랐어. 엘렌과 친구들이 무언가를 불러내려고 했던 건 맞았어.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해. 누군가 오래된 책에서 방법을 찾아왔고 학생 몇 명이 재미삼아 따라했다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적어도 그날 밤에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엘렌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밤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어. 잠도 거의 자지 않았지. 친구들이 걱정해서 물어보면 엘렌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오히려 자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해. 그리고 어느 날 엘렌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어. 톰은 그게 시작이었다고 했어. 엘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733호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 창문이 혼자 열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방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기억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지. 톰은 학교 측에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 하지만 사건을 공개하고 기숙사를 폐쇄하는 대신 조용히 덮는 쪽을 선택했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잊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잊히지 않았어. 733호는 계속 사람을 끌어들였어. 톰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했어. 733호 안에 있는 게 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 사람을 겁줘서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였지. 기다리는 거였어. 사람이 스스로 궁금해질 때까지, 스스로 문을 열고 싶어질 때까지, 자신이 직접 선택했다고 믿게 될 때까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앨리스한테 연락했어. 그런데 앨리스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지. 불안한 마음에 앨리스 방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어. 책상 위에는 733호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중 몇 장이 사라져 있었어. 그날 저녁 리디아한테 연락이 왔어. 오랜만에 734호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지.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바로 나올 거라고 했어. 나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그런데 리디아는 이미 방에 들어와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 733호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거였어. 나는 바로 기숙사로 뛰어갔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계속 리디아한테 전화를 걸었어. 처음에는 신호가 갔어. 그런데 7층에 가까워질수록 전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누군가 아주 작게 웃는 소리였어. 그리고 전화가 끊겼지. 7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 734호 문은 열려 있었고 리디아는 없었어. 나는 방 안을 뒤졌어. 화장실도 옷장도 침대 밑도 확인했어. 아무 데도 없었어. 그때 733호에서 소리가 들렸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 나는 복도로 나갔어. 733호 앞에 섰지. 그리고 안쪽에서 리디아 목소리가 들렸어. 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 자기가 안에 갇혀있다고. 나는 자물쇠를 바라봤어. 여전히 바깥쪽에 걸려있었어. 리디아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 그런데 그 순간 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고. 앨리스도 같은 말을 했었지. 절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나는 문 앞에서 리디아한테 물었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냐고. 대답이 없었어.
잠시 후 다시 리디아 목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울고 있었어.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 나는 손을 뻗어 자물쇠를 잡았어.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리디아였어. 뒤를 돌아보니까 복도 끝에 리디아가 서 있었어.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뛰어왔지. 리디아는 조금 전까지 아래층에 있었다고 했어. 휴대전화를 방에 두고 온 걸 깨닫고 다시 올라오는 중이었다고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733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아주 작은 소리였어. 그런데 분명히 들렸어. 우리는 그대로 그곳에서 도망쳤어. 다음날 앨리스가 발견됐어. 733호 안은 아니었어. 학교 외곽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 하지만 깨어난 앨리스는 733호를 조사했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 자기가 왜 그 건물에 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고 사라졌던 자료들도 찾을 수 없었지. 나는 그제야 알았어. 733호 안에 있는 건 단순히 사람을 겁주는 존재가 아니었어. 자신을 알아내려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았어. 그리고 며칠 뒤 우리의 방 이동 신청이 승인됐어. 나랑 리디아는 남쪽 구역으로 옮겼지. 짐을 빼던 날에도 733호는 조용했어. 창문도 닫혀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 나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733호를 바라봤어. 문 아래 틈이 보였어. 그곳은 어두웠어. 나는 몇 초 동안 그 문을 바라봤지.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노란색 눈 하나가 천천히 나타났어. 예전에 내가 봤던 그 눈이었어. 그것은 문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지. 그 후로 나는 다시는 7층에 올라가지 않았어. 733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학교가 다시 북쪽 구역을 폐쇄했는지 그 방을 없앴는지 아니면 지금도 누군가가 734호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가끔 생각해. 그날 내가 리디아 목소리를 믿고 자물쇠를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면 지금까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나도 돌아오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까? 한 가지는 확실해. 733호 안에 있던 건 나를 겁줘서 쫓아내려던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그 방을 궁금해하고 그 방에 대해 조사하고 결국 스스로 문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리고 아마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기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기숙사를 나온 뒤에도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새로 옮긴 방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눈을 뜨면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 처음에는 건물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졸업하고 기숙사를 떠난 뒤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 첫 번째 아파트에서도, 두 번째 아파트에서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항상 3번이었어. 그래도 애써 무시했어. 733호에 있던 건 그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앨리스도 그렇게 말했고 톰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몇 달 전이었어. 집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에 쓰던 휴대전화를 발견했어. 전원은 당연히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도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봤지. 그런데 이상한 사진이 한 장 있었어. 찍은 기억이 전혀 없는 사진이었어. 사진에는 733호 문이 찍혀 있었어. 처음에는 내가 그날 찍었던 사진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진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알았어.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내가 기숙사를 떠난 뒤였어. 그것도 몇 달이나 지난 뒤였지. 나는 그 사진을 바로 지웠어. 휴대전화도 버렸고.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어젯밤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어. 오랫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부터 하나씩 적고 있었지. 733호, 열려있던 창문, 벽장에서 들리던 노크, 문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 그걸 전부 적고 마지막 문장을 쓰려던 순간이었어.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 왜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옷장이 없거든. 그리고 그 소리는 내가 앉아있던 책상 바로 뒤쪽 벽에서 들렸어.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냥 집을 나왔어.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은 조용했어. 그래서 이제는 잘 모르겠어.
정말 그게 733호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 그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는지, 어쩌면 그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733호는 이제 비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어젯밤부터 내 뒤에서 계속 창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혹시 오늘 밤 어디선가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확인하러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괴이한 이야기가 올라오면 또 찾아올게. 그때까지 괴톡방은 나가지 말고